네, 이렇듯 직접 숫자를 넣어서 직접 이렇게 3, 7, 2라는 숫자를 직접 넣어서 수식을 수행시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속성값 안에 있는 숫자 목록들을 속성을 불러오면서 한 번에 계산을 수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다입니다. 이번 시간은 노션 수식 부수기 5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까지는 텍스트 계열의 함수를 다뤘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숫자와 연산과 관련된 함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연산과 통계를 담당하는 함수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총 6가지 함수를 다룰 거고요. 최소값, 최대값, 합계, 중앙값, 평균, 절대값을 계산하는 수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숫자와 연산을 담당하는 함수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념들이기도 하고요. 느끼기에 다른 함수들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느껴지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와 연산 함수들은 다른 함수들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함수는 최소값을 구하는 민 함수입니다. 민 함수의 입력값은 숫자들 또는 숫자 목록이 입력될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출력되는 값은 가장 작은 숫자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를 일단 복사해서 수식에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입력값으로 들어간 숫자가 3, 7, 2가 입력됐습니다. 이 중에 가장 작은 숫자는 2죠. 그렇기 때문에 2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숫자 목록, 리스트 값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여기에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는 실습 1 데이터베이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습 2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으로 연결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양방향으로 설정해서 두 개를 관계형으로 연결을 시켜줬고요. 자, 여기에 저는 실습 2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제품들을 등록시켜 주도록 할게요. 제품 1, 제품 2, 제품 3. 네, 이렇게 제품이 등록이 됐고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롤업 속성을 통해서 실습 2 데이터베이스의 가격 정보들까지 불러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롤업에서 관계형으로 실습 2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속성으로는 가격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격을 선택했더니 제품 1의 가격 5,000원과 제품 2의 가격 4,000원, 제품 3의 가격 7,000원을 불러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속성은 앞에 원화 표시가 붙어 있긴 하지만 원래는 숫자였어요. 지금 저는 이 숫자의 형식을 한국 원화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아닌 금액처럼 나타나지만 사실 이 속성은 원래는 숫자 속성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줬더니 지금 앞에 원화가 사라지고 5천, 4천, 7천으로 표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속성 편집에 가서 숫자 형식을 그냥 숫자가 아니라 한국 원화를 KRW, 한국 원화를 표기를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모든 숫자들이 한국 원화로 표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성의 이름을 롤업이 아니라 가격 리스트로 바꿔줄게요. 가격 리스트로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수식 속성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수식을 그대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PROP는 프로퍼티의 약자고요. 프로퍼티는 속성을 영어로 했을 때 프로퍼티라고 부르죠. 자, 이 값을 통째로 불러와서 여기에 입력을 해주면은요. 자, 프로퍼티 가격 리스트라는 게 가격 리스트라는 이름의 속성이 그대로 입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닫기를 눌러주면 네, 여기 5,000원, 4,000원, 7,000원 중에 가장 작은 값인 4,000원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속성에 들어가서 속성 편집을 선택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숫자 형식을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 수식에서도 숫자 형식을 KRW, 한국 원화로 표기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그냥 4천에서 앞에 원화가 붙은 4천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듯 직접 숫자를 넣어서 직접 이렇게 3, 7, 2라는 숫자를 직접 넣어서 수식을 수행시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속성값 안에 있는 숫자 목록들을 속성을 불러오면서 한 번에 계산을 수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알아볼 함수는 max 함수고요. 이 함수는 숫자들의 최대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입력값으로는 당연히 숫자들 또는 숫자 목록이 입력되어야 해요. 자, 지금 입력되어 있는 수식에서 미니멈 대신에 맥시멈으로만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max로 바꿔주면 네, 아까 전에 미니멈일 때는 3, 7, 2 중에 2가 출력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맥시멈으로 바꿔줬더니 3, 7, 2 중에 7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식에서도 미니멈 대신에 맥시멈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맥스로 바꿔줬을 때 이번에 출력되는 값은 4,000이 아니라 7,000원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7,000원이 가장 최대값이죠. 네, 다음에 알아볼 함수는 sum 함수고요. sum 함수는 숫자들 또는 숫자 목록을 입력값으로 받은 다음에 이 모든 숫자들을 합한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예시로 숫자가 바뀌었네요. 자, 372에서 이번에는 1, 2, 3, 4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sum 1, 2, 3, 4 이렇게 입력이 되었을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모두 수행된 10이라는 숫자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식에서도 max 대신에 sum으로 함수를 바꿔주면 5,000원 더하기 4,000원 더하기 7,000원이 수행이 돼서 16,000원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다음 함수는 평균을 계산해주는 min 함수예요. 위에 있었던 이 미니멈을 계산하는 min 함수와 한국말로는 발음이 똑같죠. 그래서 두 개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min 함수에는 이렇게 70, 80, 90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는데요. 이 값을 수식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이라는 거는 세 가지 숫자를 모두 더한 다음에 그 값의 개수로 나눠줬을 때 평균 값이 계산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70 더하기 80 더하기 90 나누기 3의 값인 80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um 대신에 min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mean, min이고요. 자, 이 세 값을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니까 5,333원이 출력이 되었네요. 자, 그 다음 함수는 미디안 함수로 이건 평균이랑 좀 비슷한데 평균이랑 다르게 중앙값이라는 거예요. 평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값의 개수로 나누는 거라면 중앙값은 모든 값을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숫자를 골라주는 게 중앙값이에요. 마찬가지로 숫자들 또는 숫자 목록이 입력되고요. 그리고 나서 중앙값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자, 지금 예시로서 70, 80,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똑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그런데 중앙값이 아니라 평균값을 계산해 볼 거예요. 70, 80, 90이 아니라 이것과 똑같이 70, 80, 10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90 대신에 100을 입력해 보면 네,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0.3333이 무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식을 min이 아니라 미디언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미디언으로 바꿨을 때 이번에는 80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70과 80과 100을 나열했을 때 80이 가운데 오는 가운데 숫자, 즉 중앙값이기 때문에 80이 그대로 출력이 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목록에서도 중앙값을 잘 반영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min 값을
미디안으로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바꿨을 때, 자, 아까 전에 평균값으로 계산했을 때는 5,333원이 나왔어요. 아까 앞에 설명과 마찬가지로 모두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다 보니까 나눈 값이 나타났는데요. 중앙값은 나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냥 이 숫자를 배열했을 때 4,000, 5,000, 7,000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될 거고요. 그런 순서로 배열이 됐을 때 가운데 값은 5,000이기 때문에 5,000이 출력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함수는 절대값을 출력하는 abs. 이게 아마 absolute의 약자인 것 같은데요. 자, abs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는 자, 위에 있는 함수들은 다 숫자들 또는 숫자 목록을 입력값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abs 함수는 숫자 목록이 아니라 숫자 그 자체를 입력값으로 받고요. 그리고 나서 부호를 제거하고 크기만 반환합니다. 마이너스가 붙은 숫자에 절대값이 씌워지면 그 부호가 사라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부호를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이 수식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앱스 안에 마이너스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제거된 10만이 출력이 되겠죠. 자, 예상한 대로 그냥 10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예시에는 예상이라고 하는 속성과 결과라고 하는 속성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계산해서 오차의 크기를 출력하는 이 예시도 있는데요. 자, 이 예시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잠깐 속성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 속성으로 만들었고요. 첫 번째 속성은 예상이라고 이름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속성을 복제해서 두 번째 속성은 결과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당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당겨와서 네, 그리고 이 수식을 그대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예상과 결과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이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10과 9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입력된 숫자는 10 빼기 9라는 1이라는 숫자가 입력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1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값의 순서를 바꿔볼게요. 9를 예상했고 10이 출력이 된다면 이번에 수행될 계산은 9 빼기 1이라는 결과가 수행이 될 거예요. 자, 앞에 이 앱스를 제거를 해볼게요. 자, 함수를 제거해줬을 때, 자, 이때 출력되는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왜냐면은 9 빼기 10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의 결과값이 출력이 되겠죠. 하지만 앞에 앱스 함수를 걸어준다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숫자 유형의 함수들 중에 연산과 통계를 담당하는 함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다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하셨기 때문에 오늘 함수들은 어렵지 않게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오늘 어려운 부분 있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다였습니다.